유산 관련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기한 사건인데 일단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한테 다 일단 줬어요. 유언을 네,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슬하이 1남 4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남에게 이제 1999년 2월에 유언 공정증서 형태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신 다음에 9개월 뒤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동생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장남이 재산을 독차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남이 재산을 독차지한 이후에요. 이 아버지 소유의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중에 일부가 이제 경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 경락 대금을 매각 대금의 일부가 이제 그 소유자한테 돌아가는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한테 쭉 돌아간 거예요. 상속 비율로. 그러니까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동생들을 상대로. 야, 너네들 이거 다 포기했잖아. 이거 내 거잖아 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동생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해서 아들이 다 그 매각 대금 전부를 다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아들이 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법정 상속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다 가져갈 수 있냐면 여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여동생들이 이렇게 다 주는 게 어디냐. 나도 유류분을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하면은 여동생들한테 유류분이 돌아가는데요. 여동생들이 유류분도 필요 없고 그냥 오빠 다 가지세요 하면은 장남이 다 가질 수도 있죠.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여동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빠에게 다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우선은 그렇게 일단락된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에게 빚도 있었던 것입니다. 빚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상 한 11억 8천만 원의 빚을 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 채권자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봤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4명을 전부 상대로 11억 8천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는데요. 1심에서 원래 만약에 정말 아무 이런 유언이 없고 그러면요. 법원도 상속분대로 각각 갚아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1심에서 진짜 그렇게 판결이 됐어요. 각자 상속분대로 11억 8천만 원을 갚아라. 계산을 한다면 딸들도 한 사람당 2억 가까운, 2억 좀 안 되는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오빠가 다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빚도 오빠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아들과 그 부인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딸들이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어요. 항소심에서는 아니다. 이 아들이 전부 다 재산을 가져갔으니 아들이 채무도 모두 갚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부산고등법원에서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사람은 망인의 사망 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다른 상속인은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만일 재산이 아니라 채무만을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의 생전 채무만을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최영필은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빚이 있다 그 딸들에게 자동적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아들에게 다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의지가 강했고 변호사분들 계시지만 명확하게 그거를 유언 증서로 확인시켜줬던 것 같고 딸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됐는데 반전이 있죠, 항상. 제가 보기엔 좀 욕심은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부채 등등하고 자산하고 등등 비교해서 또 재산 포기를 하는 자녀들도 나오거든요. 상속 포기, 선생님 상속 안 받을래요. 그럼 나머지 상속 받은 사람들이 부채도 상속하는 거고 자산도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쪽으로 몰려갔죠. 4명의 딸은 배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11억 8천의 빚이 튀어나온 것. 이걸 후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또 굉장히 저는 가족사에 있어서는 큰 교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만약에
만약에 1심대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에게 참 손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한 1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1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유언을 아들한테 10억을 다 주는 걸로 하면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자식들 5명이 다 나눠 갖는다고 하면 만약에 딸들에게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는 10억을 믿고 지금 거기에 상당한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로서는 예상치 못하는 이런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런 악용 가능성도 연대해 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들이 전부 다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아들도 빚을 갚아야 돼. 요건데 만약에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 한 90% 재산을 갖게 됐더라면 그러면 과연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90% 정도 재산을 가졌다면 아마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채무 나눠 가져라 하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